안녕하세요. 초급 폴란드어 문법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폴란드어 기본 표현구 기억하시나요? 오늘 복습해 보겠습니다.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 Dzień dobry. Dzień dobry. 안녕히 계세요. Do widzenia. Do widzenia. 친구들끼리 가볍게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안녕. Cześć. Cześć. 그리고 헤어질 때 친구들과의 인사말이죠. Cześć pa. Cześć pa. 네, 그리고 저녁 때 인사말 안녕하세요. Dobry wieczór. Dobry wieczór. 그리고 저녁 때 인사말 안녕히 주무세요 또는 안녕히 가세요. Dobranoc. Dobranoc.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폴란드어 기본 표현구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교재 2과 폴란드어 발음 규칙들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음성적 구문 규칙들입니다. 폴란드어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폴란드어 알파벳 배우면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짝들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네, 폴란드의 거의 대부분의 자음들은 서로 같은 자리에서 음을 내는데 단지 한 가지 성대가 떨리느냐 떨리지 않느냐의 차이점으로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들 해볼까요? B, D, K, G, S, Z, Ch, Z, Z, Sh, Z, Ch, Z, Ch, Z. 네, 혀의 위치, 조음 위치들이 똑같은데 단지 성대가 떨리느냐 떨리지 않느냐에 따라 떨리지 않는 무성음 그리고 성대가 떨리는 유성음 이 서로의 짝들을 잘 알아두셔야 발음할 때 이 서로의 짝들에 따라서 무성음이 유성음으로 또는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발음이 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역행 동화와 순행 동화가 있는데 가장 논리적으로 언어의 역행 동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폴란드에는 특히 무성음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즉, 역행 동화란 뒤의 자음 때문에 앞의 자음이 뒤의 자음 따라 똑같은 성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으로 같이 자음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자음으로 바뀌겠어요? 바로 유성자음이 뒤에 있는 무성자음 때문에 앞에 있는 유성자음이 무성자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는 그 전에 우선 납시풻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książka, książka. 네, 앞에 어두의 단어 어두의 는 똑같이 무성음, 크도 무성음, 쓰도 무성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두에 나와 있는 는 유성음이고 뒤에 나와 있는 크는 무성음이죠. 그러니까 유성음 가 뒤에 크 때문에 무성음으로 바뀝니다. 이때 유성음 의 짝인 무성음이 어떤 발음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앞에서 발음 연습했던 무성음과 유성음의 짝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성음 의 무성음은 뭘까요? 바로 슈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książka로 발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książka. 또 하나 예문을 들어볼게요. ławka. 자, 어두에 나와 있는 는 유성음이고 크는 무성음이죠. 그래서 크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유성자음 우가 무성자음 어떤 자음으로 바뀔까요? 바로 유성자음 우의 짝인 무성자음 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와프카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행동화에서 반대로 유성음화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거와 거꾸로의 현상입니다. 즉, 무성자음과 유성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뒤에 유성자음으로 인해서 앞에 무성자음이 유성자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프로시바라고 읽을 수 있으나 폴란드어는 뒤에 나와 있는 시와 브가 서로 다른 자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성자음 시가 유성자음 브 때문에 유성자음으로 바뀌는 거죠. 시의 짝인 유성자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z겠죠. 그래서 발음이 프로즈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문을 들어보면 리츠바로 쓰였으나 역행동화 유성음화 현상으로 인해서 무성자음 가 뒤에 나온 유성자음 브 때문에 유성자음으로 바뀌는 거죠. 의 짝인 유성자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니다. 그래서 리즈바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또 하나의 무성음화 현상, 순행동화입니다. 앞서 설명한 역행동화와 달리 앞에 있는 자음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자음이 바뀌는 순행동화를 얘기하는데 이 순행동화의 무성음화 현상은 역사적으로 굳어진 무성음화 현상입니다. 특히 폴란드어 단어가 프즈로 연결되어 있을 때 또 트즈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자음군으로
v 또는 v, v로 연결되어 있을 때 뒤에 나와 있는 j, v에 해당되는 유성음이 앞에 나와 있는 무성음으로 인해서 무성음으로 바뀌는 거죠. 즉, psh, tsh, ch, 로 무성음화 현상으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로 이루어진 폴란드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기에 철자로는 프, 즈로 쓰였으나 발음은 psh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대표적인 표현 przepraszam, przepraszam 쓸 때는 프, 즈로 쓰지만 발음은 psh입니다. 그래서 przepraszam 뒤에서 두 번째 모음인 프라의 강세가 있습니다. przepraszam, przepraszam. 또 하나 예문 트, 즈가 아니라 즈가 앞에 트 때문에 슈 발음이 되는 겁니다. 트슈, 트슈. 그런데 바르샤바 사람들은 이 트슈 발음을 조금 더 빨리 발음해서 슈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추바르텍, 추바르텍이 아니라 우가 앞에 추 때문에 F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추바르텍, 추바르텍. 그리고 크비아트가 아니고 우가 크 때문에 F 발음이 나는 것이죠. 크비아트, 크비아트. 마지막 예문입니다. 투이, 트우이가 아니고 우가 앞에 트 때문에 F 발음 나는 것입니다. 투이, 투이. 이 순행동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음성 파일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종성음 마지막 단어가 무조건 무성음화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단어 마지막 자음이 유성 자음일 때 무성 자음으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아니고 그가 크 발음이 납니다. 묵. 이때 묵 하셔도 되지만 크 발음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묵.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오브라즈가 유성자음 z가 마지막 자음으로 나와서 z의 짝인 무성은 스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오브라스. 자, 이번엔 폴란드 사람들 이름의 야쿱. 네, 이때도 마지막 자음 무가 브 발음이 아닌 프 발음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받침 비읍으로 발음하셔도 되고 살짝 입술을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야쿱. 네, 지금까지 폴란드어의 가장 큰 특징인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로 인한 음운 규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폴란더 알파벳도 어렵고 특히 발음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특징들로 인한 또 음운규칙들까지 생각하면서 발음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잘하면 좋겠지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 음운규칙들은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이클래스 질의응답란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폴란더 형태적 음운규칙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음성적 특징과 이 형태적 음운규칙은 폴란더, 특히 폴란더의 자음이 가지고 있는 음의 가치, 음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음가들로 인해서 나중에 폴란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형태론적으로 이 어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또 여기 PPT에 자음 변화표를 보시면 폴란더 자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음, 연음, 기능적 연음. 자, 어떤 자음들이 경음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더 자음의 경음으로는 트, 브, 브, 드, 스, 즈, 크, 그, м, 느, 르, 에우가 있습니다. 자, 알파벳, 거의 대부분의 알파벳, 기본적인 알파벳들이 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보시면 알파벳 L이 경음이 아닌 L은 기능적 연음에 있습니다. 이 경음에는 에우가 경음이라는 것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럼 이 경음, 즉 딱딱한 자음과 반대되는 연음은 부드러운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철자 안에 피, 비, 위, 치, 지, 시, 지, 키, 기, 히, 시, 미, 니, 리. 이렇게 폴란드 알파벳에 크레스카가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치, 시, 지, 니 이런 발음들을 가지고 있는 치에, 시에, 에인 같은 자음들이 연음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각각 경음에 연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연음은 경음 프에 이를 붙여서 피 발음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음 트에 보시면 즉 철자 태와 모음 이를 붙여서 t로 시작되는 폴란더 고유어는 없습니다. 즉 트의 연음은 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의 연음도 d가 아니라 g라는 것도 특이하죠. 네, 이거는 우리나라 국외음화랑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쭉 보시면 흐에 보시면 흐, 체하, 흐, 연음, 히, 그리고 또 시 발음도 나오죠. 자, 이 i를 붙여서 썼던 철자를 폴란더 알파벳에 크레스카가 있으면 그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L, 즉 영어의 R, 폴란더 알파벳
L의 연음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폴란드어 단어는 단어 구성이 L과 모음 E가 붙여서 시작되는 구조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에우도 그 다음에 E를 붙여서 쓰지 않고 리로 바뀝니다. L로 바뀌는 거죠. 에우가 L로 바뀌어서 에우의 연음은 리입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 여듬은 폴란드어에 발음할 때 입술 오므려서 발음하는 슈즈추즈 발음들이 기능적 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능적 연음의 또 하나 바로 알파벳 체, 즉 영어의 C가 기능적 연음이고 맨 끝에 오른쪽 끝에 L도 기능적 연음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이 형태적 구문 규칙들의 이 자음 변화표는 지금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자음들이 경음이고 어떤 자음들을 연음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적 연음에는 어떤 자음들이 있는지, 기능적 연음에 어떤 자음이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 그리고 입술 오므려서 추, 그의 유성음 즈, 입술 오므려서 주, 또 스 라인에 입술 오므린 SZ, 쉬, 또 그의 짝인 유성음 자, 똑같죠? 크 라인의 기능적 연음도 츠, 추, 그 라인의 기능적 자음은 또는 주. 자, 그리고 SZ, 쉬. 그리고 L의 연음은 없지만 기능적 연음인 LZ, 즉 제스크롭콘과 같은 발음 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L가 기능적 연음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폴란드어 일반적인 자음들이 다 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에우, 영어의 W 발음이 나는 이 반모음 반자음에 해당되는 에우가 경음이라는 것, 그리고 연음은 크레스카를 붙여서 나는 발음들 치, 지, 시, 지, 철자의 그런 자음들 뿐만 아니라 폴란드어는 각각의 자음에 이를 붙인 바로 그 단어 구성이 프라는 자음과 이라는 모음이 연결된 게 아니라 프 자음의 연음이 바로 피로 단어 형태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능적 연음, 입술 오므린 음들, 슈르추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알파벳 체와 알파벳 L이 기능적 연음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자음이 경음이고 연음이고 기능적 연음인지, 즉 가로 라인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문법 시간에 이제 문법들을 배울 때 이 세로 라인들이 중요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트라는 경음이 왜 여는 치나 기능적 여는 치 또는 추로 바뀌는지, 이 세로 라인들로 바뀌는지.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연음화 또는 기능적 연음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들은 나중에 다음 문법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그냥 폴란드어의 가장 큰 특징인 앞서 배운 무성과 유성음의 짝이 있다라는 것, 음성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형태론적으로 어떤 자음이 경음이고 어떤 자음이 연음이고 어떤 자음이 기능적 연음인지 이것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강세 규칙입니다. 이 강세 규칙들을 단어에서 알고 있어야 문장 인토네이션을 발음할 때도 이 강세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리듬적으로 발음이 됩니다. 폴란드어는 모음을 기준으로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강세를 둡니다. 예를 들어 제쉿, 네, 제쉿, 모음 에와 모음 이그렉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 맨 앞에 제에 강세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쉿, 제쉿. 자, 그런데 이 단어가 격변화를 하면 소유격 어미에 소유격 어미 우를 덧붙이면 모음이 세 개가 되죠. 에, 으, 우.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이니까 공책이라는 단어의 강세는 제에 있었는데 격어미 우가 덧붙여지면 강세 위치가 바뀝니다. 제쉿두, 제쉿두. 네, 그리고 외래어는 본연의 강세 위치인 일반적으로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들은 뒤에서 세 번째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라마티카가 아니고 그라마티카. 뒤에서 세 번째 마에 강세가 있죠. 또 우니베르시테트, 우니베르시테트. 뒤에서 두 번째 스에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세 번째 모음인 외에 강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래어는 폴란드어 음운 규칙에 따라 폴란드어 음운 규칙인 뒤에서 두 번째에 나기도 하고 본연에 가지고 있는 뒤에서 세 번째, 즉 오체안, 오체안. 본연의 뒤에서 세 번째인 오의 강세가 나는데 이 단어가 폴란드어 강세 규칙에 따라 오제안, 오제안이라고도 유동적인 강세 규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 외래어에서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에서는 동사 활용에 따라 뒤에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에서 나기도 하고 합성 명사도 그에 따라 뒤에서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에서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다 동사 로비치 동사를 발음하면 로의 강세가 있겠죠. 로비치 하다라는 원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1인칭 남자 복수 과거 시제로 바꾸면 로빌리비슈, 로빌리슈, 로빌리슈. 뒤에 두 번째 리의 강세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세 번째인 로비의 강세가 있는 거죠. 로빌리슈. 또는 가정법 형태인 비슈를 붙이면 뒤에서 네 번째 똑같이 B에서 강세가 있습니다. 로빌리비슈미, 로빌리비슈미. 즉 무슨 말이냐면 동사는 어간의 이 어미들, 즉 과거 시제 어미나 가정법 어미에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사 원형, 이 동사 어간에 강세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합성명사인 시에뎀셋도 두 번째 대 강세가 있는 게 아니고
에의 강세가 있어서 시에뎀셋. 자, 이 시에뎀셋의 설명을 하고자 하면 앞서 배운 모음이 이 단어에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의 모음 에만 있을 뿐입니다. 즉 끝에 세트의 에, 댐의 에, 그리고 시의 에. 그럼 그 앞에 시의 앞에 나와 있는 이는 모음이 아닌 뭐죠? 바로 연자음입니다. 즉 경음 스의 연음인 시. 즉 이렇게 나와 있는 이는 이 다음에 만약에 모음이 있으면 이 이는 모음이 아닌 연자음, 연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에뎀, 7이라는 거와 백단위들을 나타내는 세트가 붙여져서 700이라는 단어일 때는 강세의 위치가 뒤에서 세 번째 시에뎀 세트에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강세 규칙들 또 발음 규칙들을 가지고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음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A, 와르샤와, 마tka, gazeta. 알파벳 옹, wąs, wąż, książka. 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두 번째 와르샤와, 샤의 강세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편하게 가제다라고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유성음이죠. 가제다로 발음하시고 wąs 마지막 발음이고 두 번째 단어 마지막 단어의 무성음화 즉 유성음 의 짝인 쉬 발음이 나죠. wąż. 자, 앞의 단어와 비교해서 발음해 보세요. wąs, wąż. 발음했느냐, 쉬 발음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된다라는 것 명심하세요. książka. 앞선 역행동화의 무성음화 현상, 그죠? 뒤에 크 때문에 즈가 쉬 발음 나는 음운규칙 현상의 단어 książka 단어였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알파벳 B, brat, babka, babcia, bilet. 자, 두 번째 단어 바브카가 아니고 뒤에 크 때문에 브가 프 발음 납니다. 바브카. 알파벳 채, 축겔, 초, centrum. 알파벳 채, gość, kość, być. 자, 떨리는 그를 했느냐, 무성음 크 발음을 했느냐. 우리나라 한글에 그냥 고시치, 코시치로 발음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고시치, 코시치 발음하시면 폴란드 사람들은 두 번째 단어인 코시치로 다 알아듣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앞단어 고시치, 나는 고시치라고 발음했지만 그 기억을 정확하게 떨린 유성음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gość, kość, być. 자, 마지막 단어도 빛이가 아니고 y 발음, 또는 의 발음 하셔서 być. 알파벳 대, dach, dom, droga. 자, 체하, ch, 체하 발음은 흐 발음입니다. dach. 알파벳 에, examen, export, cena. 알파벳 eng, mięso, mężczyzna, węch. 자, 두 번째 단어가 어렵죠? 맹가 아니고 뒤에 치 때문에 슈 발음이 됩니다. 그것도 무성음화 발음이 되죠? 그래서 mężczyzna, 취의 강세가 있습니다. 다시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mężczyzna. 알파벳 F, film, fabryka, fact. 알파벳 G에 자, 첫 단어에 나와 있는 어두에 나와 있는 그 발음은 유성음으로 정확하게 성대를 떨어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가제타, 그루파, 가르도. 세 번째 단어 가르두오. 알파벳 하, 호텔, 한델, 헤르바타. 알파벳 이, 이과, 인스티튜트, 인테레스. 자, 세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인스티튜트, 인테레스는 다 외래어이기 때문에 인에 강세를 주셔서 인스티튜트, 인테레스 하시면 됩니다. 알파벳 요트, 예덴, 야부코, 오이체츠. 알파벳 요트는 모음 앞에 오면 우리나라 한국어의 이중모음 예덴, 야부코. 하지만 세 번째 단어처럼 모음 뒤에 오면 이의 긴 음입니다. 오이체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야부코 이지만 이 뒤에 크 때문에 자음 부가 무성음으로 발음돼서 빨리 발음하면 얍코로도 발음이 됩니다. 알파벳 카, 크라이, 까바, 깐토. 알파벳 L, 랄까, 람파, 루스트로. 알파벳 에우, 반모음 반자음에 해당되죠. 와프카, 수어브닉, 수어버. 자, 첫 번째 단어 와프카도 역행동화 무성음화 현상에 뒤에 크 때문에 유성음 무가 무성음 F 발음 납니다. 와프카. 알파벳 M, 마파, 메트로, 미아스토. 알파벳 N, 나즈비스코, 나뿌이, 나샤. 오 크리스코반의 두 번째 단어 나뿌이, 나뿌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 SZ 입술 빨리 오므리셔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나샤. 알파벳 A인, 코인,
수어인, 니에보. A는 단어 끝에 오면 니 발음이 아닌 인 발음이 됩니다. 거인, 수어인. 자, 이 N에 크레스카가 붙어 있는 이 A는 풀어서 니 발음도 됩니다. 즉, 마지막 단어 니에보는 모음이 몇 개 있다라는 거죠. 이, 에, 오 세 개가 아니라 모음은 에, 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즉, 에 앞에 나와 있는 이는 자음과 연결돼서 니, 연음인 것입니다. 알파벳 O, 오이쳇, 포츠다, 폴리지아. 자, 세 번째 단어 폴리치아가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요트 때문에 이 반모음 요트는 부드러운 연음이고 반모음 에우는 경음이에요. 이 반모음 요트는 앞에 나와 있는 자음 츠를 부드럽게 연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폴리츠가 아닌 치 발음이 됩니다. 폴리찌아, 폴리찌아. 알파벳 O 크레스코반의 우 발음이죠. 루트, 나루트, 구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단어의 마지막 자음 드 발음은 유성음이 아닌 무성음 발음, 종성음의 무성음화 현상, 즉 트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루트, 나루트. 네. 이어서 알파벳 페, 파프리카, 뽀꾸이, 프랄까. 알파벳 R, 라디오, 라후넥, 라노. 자, 두 번째 단어 체하, 영어처럼 추 발음 아니에요. 흐 발음입니다. 알파벳 하와 똑같은 발음이에요. 라후넥. 알파벳 S, 술, 싸왔다, 싸모훗. 알파벳 H, 슈로다, 슐룹, 쉬메. 알파벳 T, 트람바이, 트파쉬, 토르트. 자, 두 번째 단어 트와 르가 아닌 트 때문에 르가 F 발음이 되고 마지막 자음 LZ는 종성음 마지막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이 음의 짝인 무성음 SZ 발음이 돼서 트파쉬, 트파쉬. 알파벳 U, 우브라니, 우호, 우시, 우르롭. 알파벳 V, vaga, wiadomość, wycieczka. 알파벳 E, 알파벳 Y, syn, rynek, mydło. 알파벳 Z, zegarek, zamek, zabawka.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단어인 자바브가 아니고 뒤에 크 무성음 때문에 F 발음 납니다. 자바브카. 알파벳 Z, źródło, źle, ziemia.
자, 폴란드 단어, 두 번째 단어, 지레가 아니고 L이 가운데 있을 땐 우리나라 발음에 L을 두 번 하시면 돼요. 받침으로 질레, 질레, 질레. 알파벳 Z, 입술 오므리셔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혀가 붙지 않아요. 혀가 천장에 붙지 않아요. 자바, 르체, 조나. 입술을 빨리 오므리셔야 됩니다. 다시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자바, 르체, 조나. 자, 이번엔 겹자음 체하, 발음이죠. 핫다, 후오피엣, 호로바. 알파벳 네젯, 한국어의 지읒 발음입니다. 즈반, 즈본, 즈보넥. 알파벳 네젯, 지뱅크, 지에츠코, 진. 자, 기본 표현의 인사말 안녕하세요 표현 단어 배웠죠? 지혜인. 천천히 발음하면 지혜인이지만 앞에 지, 연음, 뒤에 연음, 애인, 니, 인 발음 때문에 모음 애가 힘을 못 쓰고 그냥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의 발음은 젠. 알파벳 네, 젯, 잼, 젠틀맨, 쭝글라. 이 대제트는 단어에서 보듯이 외래어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그 음의 짝인 체젯, 치 발음은 굉장히 폴란드 단어에 많습니다. 차스, 초백, 초콜라다. 자, 입술을 오므리셔서 SZ, 쉬 발음, 샤파, 슈코와, 슈클랑카. 이 음의 유성은 짝인 알파벳 LZ, ዥ 발음, 숑트, Ж카, 모제. 네, 지금까지 알파벳에 따른 발음 연습 해봤습니다. 이 발음 연습 교재에 나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었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클립 3번의 알파벳 연습 같이 폴란드인이 발음하는 단어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같이 발음 연습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1, 2주차로 폴란드어 기본적인 알파벳, 발음, 또 발음 규칙들, 강세들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3과, 네, 3과 폴란드어 명사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3과 명사와 대명사, 네, 2주차에는 기본적인 명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어 명사의 특징은 3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성입니다. 폴란드어로 로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배웠던 제2외국어에 대부분 학생들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제2외국어로 독일어나 또는 다른 인도 유럽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외국어를 배웠던 친구들은 이 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즉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동양 사상의 음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 그러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달, 그러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인도 유럽어의 이 무생물 해당되는 것들에도 이렇게 양의 또는 음의 기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에도 이 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성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 남자는 당연히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이겠지만 이런 무생물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럼 다 중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란드 명사의 특징, 성 말고도 또 수가 있습니다. 네, 리주바라고 하는데 당연히 수에는 단수와 복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격입니다. 폴란드어로 푸시바데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격에 어미를 붙여서 우리나라 말은 조사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하지만 폴란드어는 기본적으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격 형태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격어미를 붙입니다.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귀국격, 장소격, 호격 이렇게 7가지의 격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폴란드어 단어를 보시면 즉 로자이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 로자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3가지, 즉 이 단어는 성이 무엇인지, 수는 무엇인지, 격은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리주바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의 성, 수, 격 이렇게 3가지 범주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수 주격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주격 명사에 오늘은 성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 이 단수 명사의 주격, 즉 문장 안에서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찾을 때 표제어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어는 남성 명사를 그런 아까 조금 전에 성의 기질, 속성에 따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독일어나 불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이런 철학적인, 문화적인 거에 따라 이게 남성의 기질인지 여성의 기질인지를 구분하지만 폴란드어는 단어 자체가 마지막에 자음으로 끝나면 무조건 남성 명사로 취급합니다. 자, 남성 명사에 해당되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남자, 사람, 프로페서, 남자 교수를 의미하는 거고 나우치첼, 남자 선생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튜던트,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이 아니라 남자 대학생을 얘기하는 거고 우체인도 남학생, 레카시, 남자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교수, 여자 선생님, 여대생, 여학생, 여의사는 다른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건 스튜던트와 우체인의 차이점입니다. 스튜던트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고 우체인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돼서 단어가 있다라는 것. 자, 이 단어들 보시면 다 마지막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죠. Professor, Nauczyciel, Student, Uczeń, Lekarz. 네, 다 자음으로 끝나죠. 이 남자 사람 말고도 동물을 대표하는 단어들도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남성 명사로 취급합니다. pies, coat,
coin, laugh, lice. 그럼 당연히 강아지도 암컷 강아지도 있고 암고양이도 있고 또 암사자도 있고 당연히 다른 단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생물에 해당되는 단어들 중성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무생물 명사 자체가 단어 자체가 자음으로 끝났을 때 이 단어들을 남성명사로 취급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스토, 오비앗, 슈피탈, 사모훗, 크셴짓. 자, 영어의 달은 우리나라의 달도 음의 여성으로 취급하는데 폴란드어는 스로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달이라는 단어 크셴짓는 남성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성 명사는 단어가 끝에 모음 아나 이로 끝났을 경우 여성 명사로 취급합니다. 단어를 보시면 여대생 스튜덴트가 여학생 우체는이차 별 그비아즈다 저녁 식사 꼴라찌아 안주인 여주인 고스포디네 또 대표적인 존칭어 빠니 라는 단어도 여성명사인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럼 중성명사는 모음, 오, 에, 엥, 음으로 끝났을 경우 중성명사로 취급합니다. 오크노, 미행소, 스포인체, 시냐다니, 이미에, zwierzę, 뮤제움, 스티펜디움 이런 단어들은 단어 끝에 모음 오, 모음 에, 모음 엥, 그리고 음으로 끝난 외래어들은 중성명사로 취급합니다. 자, 언어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라는 것. 자, 무슨 말이냐면 아로 끝나면 여성명사인데 남성명사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잘 외워두셔야겠죠? 네, 이 아로 끝난 남성명사는 특히 다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음으로 끝나면 남성명사인데 여성명사인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무생물 단어들이 자음으로 끝난 여성명사들도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꼴레가, 맹슈치즈나, 포에타, turis타, 생지아, 타타, 유조. 네, 유제프의 작은 말 오로 끝나는데 중성명사가 아니라 유제프의 작은 말 오로 끝나서 이 남자 유제프, 우리나라 말로는 요셉, 의 단어도 남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자음으로 끝난 단어들 마레프, 노트, 젯, 포드루시, 조시, 머시, 트파시 이런 단어들은 자음으로 끝났지만 여성명사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단어들도 정확하게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어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따라 읽어보세요. 몽쉬, żona, ojciec, matka, brat, siostra, syn, córka, chłopiec, dziewczyna, mężczyzna,
고비했다. 네, 이렇게 서로 반대말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기본적인 단어들이기도 하고 단어 자체가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되고,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직업 명사들은 폴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성 명사가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즉, aktor, student, nauczyciel 이런 단어들의 여성 명사 어미인 까를 붙여서 여성을 나타냅니다. 자, 남자 배우는 aktor, 여자 배우는 남자 명사에 까를 붙여서 aktor가. 그러면 강세 위치가 바뀝니다. aktor, aktor가. 자, 대학생도 남자 대학생은 student, 거기에 까를 붙이면 여대생이 돼서 강세 위치가 두 번째 student가. 자, 직업 명사는 아니지만 꼴레가 아로 끝난 남성 명사, 남자친구, 여기서는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료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성 명사는 여자친구, 여자 동료는 꼴레잔가, 까를 붙였죠. 또 직업 명사에 남자 선생님, nauczyciel에 까를 붙이면 여자 선생님이 됩니다. nauczyciel가. 강세 위치가 바뀌어서 nauczyciel가. 자, 폴란드인 폴락. 여기에 까를 붙이긴 하는데 폴락가가 아닌 폴란드 여자는 폴까. 네, 소문자로 쓰면 폴카 춤이 되고 대문자로 쓰시면 폴란드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폴란드어뿐만 아니라 다른 슬라브어의 이 전미사 까는 여성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리고 슬라브의 대표적인 여성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오바입니다. 쿠를로바. 자, 그래서 러시아 사람 대표적인 쿠르니코바, 사라포바 이렇게 이름에 오바가 붙은 건 아빠 성에서 오바를 붙여서 여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폴란드는 요즘 현대적으로 오바를 붙여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금 러시아어와 조금 다른 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전미사 까에 대한 단어들을 배웠는데 폴란드 단어에 보시면 까를 붙여서 여성을 나타내지 않고 남성 명사가 남자와 여자를 다 아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에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위치에 있는 단어들일 때는 존칭어인 빤이나 빤이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자, 보시면 남자 교수님은 빤 프로페소, 여자 교수는 빤이 프로페소. 자, 그리고 엔지니어 빤 인지니어, 여자 엔지니어는 빤이 인지니어. 이 인지니어란 단어는 엔지니어, 영어로 엔지니어지만 기술자가 아닌 공대를 나온 공학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존칭어 빤이를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또 수상 빤 프레미에, 빤이 프레미에. 네, 이렇게 폴란드어는 일반적으로 남성 명사에 까를 붙여서 여성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단어들은 까를 붙이지 않고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도 나타낼 땐 이렇게 존칭어 빤이로 구분을 해서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명사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명사 연습 문제는 이 클래스의 과제란에 제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풀어보시고 명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단어가 남성명사인지 여성명사인지 중성명사인지 그리고 그 단어 읽고 발음 해보시고 그래서 그 파일에 올려놓은 연습 문제들을 문장을 답을 써서 문장 완성하고 해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란에 이 클래스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리고 또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2주차 강의였습니다.